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노동자분이 승객에게 받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 400원으로 자판기 커피를 두 차례 마셨다는 이유로 행명으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의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2011년 당시 행정소송 재판장이었던 오석준 대법관은 해고가 정당하다며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오석준 대법관은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면직 취소 소송에서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법 부당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니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해서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많은 법원에는 두건으로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 있는데 정의의 여신이라 불리는 디케입니다. 디케는 그리스어로 정의를 뜻하는데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테미스 사이에 태어난 딸로 정의를 상징합니다. 저울은 공정함을, 칼은 엄격한 법 집행을, 눈을 가린 두건은 공평함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 법은 과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똑같이 엄격할까요? 디케의 눈물은 2014년 발간된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의 개정판으로 볼 수 있는데요. 13세를 찍었는데 남은 양이 많지 않아 올해 다시 찍으러 한다는 출판사의 연락을 받고 조국 교수님이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책의 구성, 제목, 표제 등도 바꿔 새롭게 출간한 책입니다. 책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대한건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검찰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다. 2장, 법을 이용한 지배대 법의 지배,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이다.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1장 대한건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는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데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에 없었던 챕터를 새롭게 집필하셔서 추가했다고 해요. 조국 교수님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둘 정도로 좀 공부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정치적인 활동도 함께 해오셨어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 갖고 좀 공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어쩌면 좀 가장 훌륭한 인생 멘토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조국 교수님의 정치적인 활동을 좀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국 교수님은 냉소적 거리두기는 토항과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라는 브라질 오슬콜 교수이자 브라질 룰라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로베르토 운고의 말을 빌려 계속해서 정치적인 인간, 호모 폴리티쿠스의 삶을 살 거라고 하시는데요. 공부하는 인간임과 동시에 정치하는 인간임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준 4명의 서양 철학자에 대해서 맺은 말에서 소개합니다. 반나치 저항운동에 참여하고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반대해 알제리 해방전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장폴 사르트르. 게으름에 대한 찬양으로 유명하죠. 영국 명문貴族 집안에서 태어난 최고 수준의 학자였지만 사회민주주의, 무정부주의자, 무신론자, 반전 반핵 운동가, 여성 해방론자 등 좀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가감하게 개입했던 버트런드 러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하급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미얀마에서 제국경찰로 근무하다 제국주의의 악행을 좀 경험한 후 글을 쓰기 시작해서 소련에 동조하는 영국 사회주의 운동을 매섭게 비판하고 동물농장 1984 등 권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소설을 쓴 조지 오웰. 프랑스계 이민자인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알제리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알제리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스탈린주의 노선에 반발해 스탈린주의 및 프랑스 공산당의 문제점을 용기 있게 지적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까미입니다. 조교 교수님은 내가 이들만큼 정치적인가? 이들만큼 뜨거운가?
이들만큼 한결같은가라고 질문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성하는데요. 윤석열 검찰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비판과는 별도로 자신의 가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실언과 고통을 인고하고 감내하겠다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디케의 눈물은 검찰 조직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정치적인지, 현재 국가 권력을 잡은 검찰 출신들이 어떻게 법을 이용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지, 신자유주의 재벌 카르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시민들에게는 복지를 축소하고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음을, 각자 도생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걱정 등 정치, 경제, 사회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 이 시대 필독서가 될 만한 수작이었고요. 현재 정치 사회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좀 보편복지의 중요성이나 연대의 힘, 투표권을 통해 정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따뜻한 목소리도 함께 담겨 있는 책이에요. 공부하는 인간이자 정치적인 인간을 지향한 조국 교수님처럼 민주시민으로 늘 공부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 갖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힘을 내게 해준 책이었습니다.